안녕하세요. (2024년도에) 석관중학교 노후환경 개선 공사로 약 5억 원을 들여서 지금 보시는 인도 잔디 구장을 말끔하게 다시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또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특히 석일 축구회 회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5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은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그동안에 노후된 인도 잔디 구장을 새롭게 조성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마음속으로 뿌듯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담장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으로 있었는데 담장을 갖다가 말끔하게 새롭게 한 10억 들여서 다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아시다시피 석관중학교 하면은 이미지가 굉장히 깨끗한 학교, 그 다음에 또 환경이 잘 꾸며졌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 자신으로서 굉장히 좀 뿌듯한 감이 있고요. 이 지역이 또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또 해야 될 역할을 또 했다고 봅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석관중학교 우리 이병일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봉사하시고 석관중학교 발전을 위해서 정말 무던히 애쓰신 분인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갖다가 직접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들어오시면서 딱 보시겠지만 이 잔디가 일단 푸르게 보이잖아요. 이제 선명하게. 이게 이제 최근에 한 7, 8년 된 그 낡은 잔디가 깔려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축구부가 있으니까 자주 사용하잖아요. 근데 축구부 선수들이 뛸 때 진짜 먼지가 폴폴 났어요. 잔디구장인데, 그리고 좀 쿠션이 없었고, 근데 지금 아주 산뜻하고 쿠션이 있고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뛰어놀고 또 뒹굴고 그럴 정도로 깨끗하게 단장이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아이들이 지금 꿈꾸고 그 다음에 또 희망을 잃지 않도록 나름대로 이제 서울시 의원으로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인도잔디 구장 설치하는데 약 5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게 학교 실내 환경 개선 공사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학교 실내 환경 개선 공사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액수만큼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일환으로 또 외부에도 지금 방음벽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방음벽 설치하는데 약 한 15억 원 정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이렇게 큰 예산을 갖다가 지원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억 정도 예산 들여서 그래도 나름대로 학교 환경 개선 공사를 말끔히 마무리했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기 실제로 이 방음벽 부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낡고 또 이제 뭐가 이렇게 부속품이 떨어지고 이제 그런 위험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구청에 연락했을 때 당장 예산이 없다라고 하고 이게 이제 구청에서 관리하니까 저희들은 아무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금방 예산이 책정이 되고 또 공사도 이제 방학 중에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 이상 없이 그렇게 잘 끝났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
여기에 지금 이제 언론사 와서 이제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중학교에 들려서 중학교에 환경 개선 공사 한 거, 이제 인도잔디 구장 한 5억 정도 들여갖고 이제 중학교 이제 말끔하게 설치했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고등학교 왔는데, 제가 이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뿌듯하게 생각하는 게, 고등학교에 8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인도잔디 구장을 갖다가 설치했다는 게 정말 마음속으로 뿌듯하고, 우리 아이들이, 꿈많은 아이들이 이 운동장을 밟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고 어떤 꿈을 꾸어서 나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등학교 와서 우리 이제 부장 선생님 만나고 부장 선생님께서 정말 이 지역에 앞으로 환경개선공사는 마무리됐지만 실내 공간이 어떻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내년도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학교로 다시 또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교장 선생님께서 출장 중이셔서 네, 학교를 대표해서 나왔고요. 저희가 사실 이 잔디구장이 생기고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도 학교를 떠나지 않고 학교에서 이렇게 쉬고 놀고 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체육 시간에 골프 수업을 했었어요. 아, 여기에서? 네, 저기 보시면 이 잔디에서 골프 수업이 가능했었고 그게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굉장히 조금 벅찬 순간이었어요. 저희가 평소에 이걸 누릴 수 없었던 환경이 이제 잔디구장 하나에서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해서 사실 김태수 위원님께 굉장히 감사를 많이 드리고 있고, 선생님들이 인조잔디구장을 아이들만큼 못지않게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혹시 이제 가능하시다면 저희가 이제 바깥은 또 이렇게 예체능 공간은 확보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디지털 수업이나 AI 수업을 할 수 있는 컴퓨터실 환경이 물론 지금도 2개 있지만 각 교과에서도 이 수업을 조금 더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네, 이미 물리적으로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기 이런 것들이 지원이 좀 더 돼야 하는데, 물론 디벗도 있고 또 태블릿도 지원이 됐는데 실제 수업에서 쓰기에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처럼 좀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 지원도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학교가 지금 덴마크로 국제교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모든 여행사가 할 일들을 전부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아마 올해 국제교류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저희 석관고가 아마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미에 국제교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25년도에 덴마크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호주나 덴마크 쪽으로 아마 학생들이 해외 교류를 갔다 오셨을 겁니다. 그게 서울 건축사협회에서 500만 원 지원을 해서 아마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500만 원도 이 지역의 시의원인 김태수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조금 더 많은 전폭적인 지원 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현장에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가 석관동 부도심으로 지금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개발 계획을 해야 됩니다. 부도심으로 개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잘 알다시피 바로 앞에가 신인문 기지창입니다. 신인문 기지창인데 한 3만 8천 평 정도 돼요. 굉장히 대단지죠. 이 대단지를 어떻게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좀 개발을 할까라는 고민이 좀 굉장히 좀 산적해 있고요. 그 고민을 좀 해결하려고 2022년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는 서울시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 부분을 좀 이슈를 좀 다뤄서 개발 기획을 좀 빨리 좀 당겼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당선되자마자 예산 2억을 확보해서 신인문 기지창을 과연 어디로 옮길지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안을 찾다 보니까
용문사라는 곳이 대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1차 목적지로 용문사, 2차 동두천 쪽으로 또 이전 계획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현실화된 게 용문사 쪽으로 이전 검토가 좀 현실화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름대로 또 이전만 해서는 또 안 되고, 이전하고 난 이후에 이 지역을 어떻게 해서 설계해서 어떻게 부도심을 만들까 라는 또 계획이 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2023년도에 2억이라는 예산을 또 용역을 또 내려보내서 나름대로 용역 계획 수립한 게 지역에 있는 혐오시설을 지하로 좀 넣고, 그 다음에 또 지역에 여기에 지금 석관동과 장이동 쪽에 없는 거 한 2개 내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호텔이 없고, 두 번째 영화관이 없고, 세 번째 컨벤션 센터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타 지역 가까운 노원이나 아니면은 중량을 가서 영화관을 갔다가 영화를 관람하거나, 아니면 또 호텔 숙박을 하거나, 그 다음에 또 연말 되면은 송년을 해야 되는데 컨벤션 센터가 없다 보니까 노원이나 중량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지를 활용해서 호텔도 유치를 좀 하고 싶고, 그래서 호텔을 유치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컨벤션 센터는 조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호텔이 들어서고 나는 이후에 영화관이라든지 아니면 부대 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맛있는 빵집도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제 수건 사업인데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2024년 11월 28일 날 지상철도 지하화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서부터 시작해서 도봉산역까지 지금 지상으로 다니는 철도가 지하화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로 옆에 보면은 동부가선도로가 있는데, 동부가선도로가 2024년 11월 달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로 이제 착공이 들어갔죠. 그러면은 지상을 과연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중앙천을 수변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서 신흥문 기지창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동부가선도로하고 그다음에 중앙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개발 계획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래서 그 개발 계획을 앞당기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꼽으라 그러면 석계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2006년 5.3일 지방선거부터 2002년 지방선거까지 총 한 5차례 정도 지방선거를 겪었는데요. 지방선거 할 때마다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교통 그 약자분들이 저한테 수건 사업이라 그러면서 저한테 바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석계역 5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꼭 설치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제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시도한 사업이 석계역 5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바로 올리면 되는데, 이 하부 공간에 하수 관로가 2개가 큰 게 묻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하철 공사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를 엄두를 못 냈는데, 제가 당선되자마자 그러면 저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리면 될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제가 반문을 했었고요. 철도공사 직원들이 와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1차 타당성 조사에 맞지를 않아서 반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 2차 다시 타당성 조사해서 용역 1억 원을 내려보내서 용역 발주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개찰구를 뒤후 쪽으로 밀고, 그리고 저기서부터 구동을 일으키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저 위에까지 올리면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에스컬레이터가 저기서부터 시작해 갖고 저기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석관동 주민 여러분들이 이 5번 출구를 이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교통 불편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외로 또 여기다가 또 계단을 또 설치를 해서 한 1년 정도를 또 감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개월 내지 1년만 감내하신다 그러면 아마 더 좋은 환경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예산이 총 한 2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고 지역 주민들이 또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성북대 관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 바로 옆에 보면 이제 중장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노원구가 있는데 성북구 관문이 바로 이제 석격 5번 출구를 기점으로 해갖고 지하 보차도 공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하 보차도 지금 이제 공간 개선 사업으로 해서 올해 연도 사업으로 해서 총 한 3억 5천 정도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지금 지하 보차도가 지금 한참 공사 중인데 공사하기 전에 제가 성북구 의원으로 재직 중에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지금 바닥에 대리석, 그 다음에 벽면에 대리석, 그리고 위에 차단 시설까지 설치를 했는데 그게 아마 한 수십 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금 노후화되어 있어서 이 노후화된 부분을 갖다가 빠른 시일 내에 좀 개선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지하 보차도 공간 개선 사업을 지금 시행 중인데 이게 만약에 완공이 되고 나면은 지금 밑에서부터 경관 조명이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이제 나무가 이제 한 3그루 정도 심어질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에 이제 대리석으로 다시 입혔거든요. 입혔는데 지역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 공간 개선 사업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양쪽에 지금 지하 보차도가 있는데 지하 보차도에 비만 오면은 누수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물이 막 낙수 현상에 막 물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낙수가 발생이 돼서 저기를 방수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 1차 하고 그리고 난 나머지 지금 이제 환경개선공사 지금 들어가 있는데 하고 나면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이따가 현장을 직접 가보실 건데요. 현장 가보시면은 겨울철만 되면은 눈이 오면은 어르신들이 거의 다 노면이 너무 미끄러워서 낙상 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제 같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마무리가 되면은 석계역 5번 출구, 그 다음에 지하 보차도, 그 다음에 석계 치유 정원, 이렇게 동북권 벨트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현장을 한번 가볼 건데, 현장 가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섬세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예. 이게 이렇게 여기 원래 2억 들어갔었는데 모자라서 1억 5천을 더 들어갖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겨울철만 되면은 눈이 오면은 이렇게 경사가 졌었어요. 경사진 부분을 지금 이제 평탄 작업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면하고 같이 맞춰서 같이 맞추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걸어 다니실 때 낙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좀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축 하나를 갖다가 높인 겁니다. 지금 기존에 이렇게 돼 있는 축을 이렇게 많이 높였죠. 그래서 경계석 하나를 갖다가 더 높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상당히 좀 많이 좋아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2025년 6월에 석계치유공원이 완공이 됐습니다. 예산은 서울시 예산 11억 5천만 원이 들였고요. 보시다시피 말 그대로 석관동 주민들이 황토길을 이용하면서 마음의 쉼터, 그 다음에 또 몸에 에너지를 갖다가 좀 발산시키면서 나름대로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석계치유공원을 갖다가 계획하게 됐고, 치유공원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 그리고 어르신도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지금 석관동의 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건강 관리하는데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정말 마음속으로 좀 뿌듯하고요. 여기에 지금 맨발로 걷는 황토길이 조성이 됐습니다. 황토길이 조성됐는데 그동안에 황토길 그러면 마사토 50%, 황토 50%, 아니면 마사토 60%, 황토 40%, 그러면 황토 80% 이런 비율로 해서 건강공원이 조성이 됐는데, 황토길이 지금 여기는 마사토가 한 40% 정도 되고요, 황토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지금 황토길을 이용해서 건강을 다지는데 굉장히 많이 일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건강도 다지고, 그 다음에 또 몸에 또 치유도 하고, 그리고 또 말 그대로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에 야경까지 어우러지게 되면은 굉장히 몸에 신신단련도 굉장히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특징이 뭐냐면 황토길 중앙중간에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작은 미세 볼라드에서 나오는 작은 미세 물이 황토길을 촉촉하게 적셔주기 때문에 더욱더 더 주민들부터 사랑받는 석계역 치유공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너무 좋습니다. 예. 지금 황토길을 보면은 황토길 물 뿌리기 금지라고 써 있죠. 이게 원인이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은 전부 다 세숫대에다가 물 받아서 황토길에다가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양쪽 그 볼라드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좀 뿜어져 나와요. 노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닥이 시간대별로 나오기 때문에 바닥이 촉촉하죠. 그래서 이 황토길이 다른 지역보다 더 유명해진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섬세하고 세심하게 지역 주민을 위해서 황토길을 조성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좀 질문 잘 하셨는데요. 여기가 지금 장이동 주민들이 대다수가 이용하는 마을버스 정류장입니다. 정류장인데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은 조경석을 그동안에 설치했는데 조경석도 노후화돼서 오래돼서 정말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싫어할 정도로 주민들이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굉장히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이 보시기에 완전히 좀 100% 바뀔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2023년도에 예산 10억 원을 들여서 이 부분을 말끔하게 좀 조성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소나무가 지금 많이 식재되어 있죠. 여기도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고요. 여기도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지금 바로 이제 건너편에도 이제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나무 한 그루 없는 굉장히 지금 주민들이
치료하는 공간으로 지금 돼 있었는데 완전히 지금 탈바꿈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 그리고 바닥도 일부 보도블록으로 했었는데 대리석으로 지금 말끔히 다 단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이 환경개선공사가 완전히 잘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특히 또 하나 여기에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바로 뒷 공간에다가 스마트 쉼터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한 1억 5천 정도 예산 소요해서 스마트 쉼터를 설치를 하는데, 겨울철에는 따뜻한 공간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공간이 될 거고요. 여름철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설치가 돼서 어르신들이나 그 다음에 또 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안에 들어가고 시원한 바람으로 버스를 기다려서 타고 환승을 하고 집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12월 정도 되면은 스마트 쉼터가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바람 불고 비가 오거나 추위에 떨릴 게 아니라 스마트 쉼터 안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아마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사랑받는 그런 버스 정류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여기에 많게는 몇천 명, 적게는 몇백 명이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또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타고 하는데, 특히 이제 13번, 그 다음에 12-1번, 그 다음에 14-1번 이런 버스를 이용하신 분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귀가하고 출퇴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모두의 안심주택, 그래서 신혼부부 안심주택, 청년 안심주택, 그 다음에 또 어르신 안심주택,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이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제대로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 안심주택과 그 다음에 어르신 안심주택은 아직까지 정착이 조금 연착륙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아우르는 이제 모두의 안심주택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제 정책이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한쪽에 치우치면 한쪽은 누수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맞추기에는 힘들지만 다 같이 골고루 정책을 맞춰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정책을 맞추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저를 포함한 12명의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나름대로 조례를 필두로 해서 청년 안심주택이라든지 어르신 안심주택도 나름대로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 2026년도 예산은 그쪽 부분도 포커스를 좀 맞춰서 예산을 갖다가 심의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들에 대한 누수 현상이 조금 보완이 되고, 그 다음에 고령 친화도시를 주장하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르신들에 대한 안심주택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김태수 위원장이 추구하는 모두의 안심주택이 공평하게 지금 잘 이루어져 가는구나 라는 걸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완전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11호 대책은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규제를 계속해서 1차, 2차, 3차 계속 규제만 한다 그러면 누가 마음 놓고 안심하게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내 돈 가지고 내 집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부동산을 규제를 하게 되면 그 풍선 효과로 인해서 주변에 땅값이라든지 부동산은 폭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로는 대책에 대한 방안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부에서 규제를 할 게 아니라 민간한테 맡겨두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모든 게 물도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야지만은 썩지 않듯이 물이 고이게 되면 썩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갖다가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이 부동산은 풍선 효과에 의해 갖고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잡을 생각을 하지 말고 민간한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맡겨놓으면은 제일 좋은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자와의 동행을 주창하는 오세훈 시장이나 그 다음에 또 서울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제일 걱정되는 게 주거 약자들입니다. 주거 약자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발 뻗고 살 수 있는지 좀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이 부분을 한번 제대로 다룰 거고요.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슈를 갖다가 아마 크게 다룰 생각이고요. 그거를 여기 계시는 기자님들이 한번 지켜보시면은 서울시의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정책을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확연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택공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지금 이제 1년 한 6개월 정도 맡고 오늘까지 왔거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 10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6시 정도에 퇴근을 하면 지역에 돌아오게 되면은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그리고 통친회 활동 반면단체 활동을 하게 되면 한 10시 정도에 집에 귀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나날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몸에 좀 익숙한 것 같고요. 제일 열심히 한 부분은 제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쪽을 담당하는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 민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그분들이 웃고 제 방을 나갔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는 잘 아시다시피 저를 포함해서 12명의 위원님으로부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죠. 전반기에 서울시의회 의장을 지낸 김영희 의장님을 필두로 해서 서울시 대변인도 한 또 옥지원 의원님까지 나름대로 다양한 의원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상임위 공간을 활동 공간을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저희 주택공간위원회가 언론으로부터 1등 상임위로 뽑혀서 큰 대상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안 계시지만은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이제 한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8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서울시 전반의 재개발 재건축
나름대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상임위 활동을 전개할 거고요. 전개하는 과정에서 아마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지역 주민들이나 서울 시민들이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 어떻게 풀어나갈지 상임위 위원들하고 정말 고민하고 그리고 또 수기해서 하나하나 잘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